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품사 중에서 조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조사 파트 같은 경우는 국어 문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외울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선생님이 일단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외워야 될 부분은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부분은 꼭 외우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품사 중에서 관계언이라고 하는 품사가 있는데, 이 관계언은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로 품사론 조사가 속해 있습니다. 자, 이 조사라고 할 때 이 조자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기억하면 좋아요. 자, 조자가 무슨 조자죠? 그렇죠. 도울 조자죠. 도울 조자. 따라서 무언가를 도와주는 말을 바로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개념을 먼저 볼게요. 자, 조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도와주는데 누굴 도와주느냐? 즉 체언 뒤에서 도와주는 말입니다. 체언. 그럼 체언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명사가 떠오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으니까. 자,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문법적인, 즉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그리고 의미를 추가해 주는 의존 형태소를 바로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핵심은 일단 두 가지인데, 핵심은 뭐가 두 가지냐면, 첫 번째 체언 뒤에 결합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준다는 것.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일단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사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자, 이 조사의 종류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격조사, 두 번째가 접속조사, 세 번째가 보조사.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이 세 가지 종류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격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사냐면,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냐면 격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격. 그러니까 이 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격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격. 그러면 조사라고 하는 게 어차피 체언 뒤, 즉 명사 뒤에 결합되는데, 이 명사라고 하는 건 사실 문장에서 특별한 기능은 없는 거죠. 명사 자체는. 그런데 이 격조사가 붙는 순간 문장에서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죠. 명사가. 그렇게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문장에서 하나의 성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조사를 바로 격조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무엇을, 그렇죠, 자격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조사입니다. 조사를 격조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때 일정한 자격이 부여되면, 즉 체언이 문장에서 뭐가 된다? 그렇죠, 문장 성분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문장 성분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총 7가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격조사 총 몇 가지? 그렇죠, 7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격조사를 통해서 모든 문장 성분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주격조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주격조사는 무슨 문장 성분을 만들까요? 그렇죠, 주어를 만드는 격조사입니다. 자, 이때 이 주격조사는 뭐가 있냐면 일단 이, 그리고 가, 그리고 높여줄 때는 깨서, 그리고 단체에서는 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격 조사는 뭘 만들어주냐면 목적어를 만들어주고요. 목적어. 자, 목적격 조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을 또는 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되는 대상이니까 목적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격 조사는 뭐가 되냐면 문장에서 보를 만들어준 조사고, 따라서 이때는 이와 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때 조심할게. 자, 이나 가라고 하는 조사는 주격 조사에서도 이가가 있고 그 다음에 복격에서도 이가가 있는 거죠. 그럼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형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 뭘로 구분하냐? 뒤쪽에 있는 서술어 가지고 구분합니다. 즉 뒤쪽에 되다가 오거나 또는 아니다가 와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는 복격 조사로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격 조사로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는 문장에서 뭘 만들어주냐면, 그렇죠, 서술어를 만들어주고요. 자, 서술격 조사는 이다,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이다 같은 경우는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철수는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학생이지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걸 우리는 문법에서는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서술격 조사는 유일하게 뭐가 가능하냐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형격 조사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고, 관형격 조사는 국어에는 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사격 조사는 부사어가 있고 부사어. 이 부사격 조사는 유일하게 이제 격조사 중에서 종류가 많은 게 뭐냐면 부사격 조사고, 그래서 이 부사격 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격조사인데, 이 격조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부사격 조사 일단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것만 좀 기억하면 에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에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에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으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으라고 하는 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뭐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뭐뭐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와라고 하는 거랑 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건 뭐뭐 등, 즉 훨씬 더 많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격조사는 부르는 말인데,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독립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가 되고, 이 혹격조사는 누구아, 누구야, 누구이여 이런 식으로 부르는 조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격조사 전체를 한번 봤는데, 이 격조사는 일단 기본으로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격조사가 주격조사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격조사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목적격 2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혹격까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격조사는 전부 다 뭘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접속조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접속을 해주는 조사가 되겠죠. 따라서 두 단어를 접속해 주는데, 어차피 조사 앞에는 명사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뒤쪽에도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명사가 오는 거죠. 즉 명사 2개를 이어주는 게 바로 접속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를 바로 접속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접속조사는 일단은 학교 교과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 총 4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와, 그리고 과, 그리고 랑, 그리고 하고. 예를 들면 나, 와, 너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랑 너 할 수 있고, 나하고 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총 4가지만 인정하는데, 실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실제로는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접속조사는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느냐? 앞쪽에 명사가 있을 때고, 물론 대명사도 가능합니다. 일단 명사로 하는 거고, 뒤쪽에도 명사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명사 2개를 이어주고 있다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 조사가 있으면, 이때 이 조사는 접속조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를 보면 봄이 되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가장 먼저 핀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개나리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진달래라고 하는 명사가 있겠죠. 명사 2개를 이어주고 있으니까 무슨 조사? 접속조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세 번째는 보조사. 자, 보조사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충한다는 뜻이고요. 보충. 그럼 무엇을 보충하느냐? 의미를 보충해준 조사를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말에 특별한 무엇을, 뜻을 더하여 주는 조사가 바로 보조사고, 따라서 이 보조사는 기억할 때 뭐까지 기억해야 되냐면 이 뜻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조사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보조사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까지 기억을 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일단 볼게요.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해서, 자, 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은이 붙어버리면 예술과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다르다고 하는 걸 조금 더 강조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대조의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그러면 만이 붙으면 소설로 한정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만은 한정이라는 뜻이 되고, 시도 읽으면 시도 포함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역시라고 하는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학교에서 재밌는 노래를 배웠어요 라고 하면은 뒤에 요를 붙이는 순간 상대방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상대 높임의 뜻이 부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인 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은, 는, 그리고 도, 만, 요는 가장 기본적인 보조사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뭐뭐조차, 뭐뭐까지, 뭐뭐라도, 뭐뭐나마, 뭐뭐밖에, 뭐뭐야말로, 뭐뭐는커녕, 뭐뭐부터, 뭐뭐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 다 외울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보조사는 외워서도 풀면 좋긴 하지만 즉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면 좋고, 나머지 처음 보는 조사가 이게 보조사인지 보조사가 아닌지를 따질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격조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봤지만 주격조사 붙으면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관역격조사 붙으면 관용어가 되는 겁니다. 부사격조사 붙으면 부사가 되는 거고, 근데 보조사는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문장 성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겠죠.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 보조사는 여러 가지 문장 성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는 여러 성분에 쓰이게 되면, 즉 다양한 문장 성분에 쓰이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보조사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조금 적용하면 나중에 보조사 찾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사는 두 개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일단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두 번째,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이유는 뜻을 더해주니까 여기저기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격조사는 문장 성분 하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두 번째 예문. 자,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해서 일단은 앞에 너는이라고 일단 붙여본다고 하면, 너는 소설만 읽지 마 라고 했을 때 너만 소설을 읽지 마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만이라고 하는 게 주어 쪽에 갈 수도 있고 목적어 쪽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성분에 쓰였다, 아 보조사구나 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되셨으면 자 밑에 자 요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보조사 은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은는, 요 은는이라고 하는 거를 간혹 학생들 중에서 이걸 주격조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주격조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걸 왜 이렇게 혼동하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주어를 만들 때 뒤쪽에 조사를 은는이가를 붙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주어를 만들 때 은는이가를 붙여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은는이가를 붙여서 주어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때 이가라고 하는 거는 주격조사가 되고 은는이라고 하는 거는 보조사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성격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붙여서 더 이상 이제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은는이라고 하는 걸 주격조사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은는이 주격조사라고 한다면 은는이 붙는 문장성분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주어가 돼야겠죠. 왜냐면 주격조사는 주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밑에 예문 볼게요. 자, 내가 라면은 먹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건 다 먹어도 라면은 안 먹을 거야. 이때 라면은의 문장성분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나는 라면을 먹지 않을 거야 하니까 이때는 을이 붙을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문장성분 자체가 사실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이라고 하는 조사가 목적어 자리에 온 거죠. 따라서 이 은이 주어를 만든다고 볼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따라서 이때 은은 주격조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뭘로 보느냐? 보조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 특별한 뜻을 더하겠네요. 그렇죠. 어떤 뜻을 더하냐면 나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라면은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대조의 의미를 강조하고, 또는 라면은이라고 하면서 라면 자체를 뭐하냐면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조할 때 은는이 사용되기도 하고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은는이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니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이 은는이 언제 주격조사로 쓰이나요?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은는이 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주격조사 대신 사용되는 거고, 은는 자체는 무조건 보조사로 봐야 되는 거니까 절대 혼동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와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와가는 뒤쪽에서 설명을 해 볼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실제 필기를 채우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사는 도와준다. 즉, 누구를 도와준다? 그렇죠. 체언을 도와준다. 즉, 체언 뒤에 결합된다. 이때 결합될 때 도와주는 방식이 총 3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격으로 도와준다. 즉, 자격을 만들어준다. 이때 자격을 만들어준다는 건 문장에서 뭘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문장 성분을 만들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총 7개를 다 기억해야겠죠. 그렇죠? 자, 일단 주격조사에 4가지가 있는데, 자, 언제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주격에서 이와 가가 일단 대표적인 조사인데, 이와 가가, 자, 언제 이를 쓰고 언제 가를 쓰느냐. 자,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모자라고 하는 단어랑 그 다음에 분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모자와 분필을 가지고 주어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자, 가라고 만들 수 있고, 분필,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유는 앞쪽에 받침이 있으면은 이를 쓰는 거고, 앞쪽에 받침이 없으면, 즉 모음으로 끝나면 가를 쓰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 이는 자음 뒤에서, 오케이? 자, 가는 모음 뒤에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 같은 경우는 굳이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잘 지키니까 그냥 자기가 실제로 한번 해보면 편합니다. 그냥 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어로 만들 때 책이, 받침이 있으니까 이를 쓰는구나, 아, 자음 뒤에 이구나,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게 좋지, 자음 뒤에는 이, 모음 뒤에는 가, 이런 식으로 억지로 외우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건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깨서는 언제 쓰느냐, 앞에 오는 명사가 높은 사람인 경우 쓰는 겁니다. 즉 높임 명사 뒤에서는 깨서를 쓰고요. 그 다음 에서는 언제 쓰냐, 에서는 단체 명사 뒤에서는 에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은 을을 2가지가 있었는데, 역시나 을은 언제 쓰냐면 자음 뒤에서 사용하고, 르는 언제 쓰냐면 모음 뒤에 사용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복격. 자, 복격에 이가가 있었죠. 그렇죠? 복격의 이가랑 주격의 이가 구분해야 한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 그러면 한번 구분 잠깐 해볼게요. 자, 이가가 나타나면 일단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 주격조사이거나 아니면 복격조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때 주격조사가 훨씬 많고요. 이가가 나올 때 복격이 되는 경우는 딱 2가지 사례. 뒤쪽에 되다가 있거나 또는 아니다가 있을 때, 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는 복격으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해서 맨 뒤를 보니까 되었다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되었다 앞에 지금 이가 붙었으니까, 그렇죠, 복격이 되겠죠. 그러면 물이 할 때 이는 바로 앞이 아니니까 얘는 주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코끼리가 코가 길다 해서 지금 가가 2번 나오는데, 뒤쪽을 봤더니 지금 되다 아니다가 아니겠죠, 그렇죠? 따라서 둘 다 주격조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뭐랑도 연결되냐면, 서술절을 아는 문장 찾을 때 이 개념이 또 적용되니까 이 복격이랑 주격조사 이가는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항상 뭘 본다? 뒤쪽에 있는 서술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는 이다가 하나가 있는데, 이다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깐 예문을 볼게요. 자, 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조사? 그렇죠, 서술격 조사고, 이 서술격 조사니까 결국에 무슨 문장 성분이 되냐면 서술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 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다가 붙어 있으면 잘 아는데, 문제는 이 이다가 변신했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이다가 변신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유념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나연이는 대학생이다. 그럼 이다는 서술격 조사죠. 이유는 대학생이다 전체가 서술어고 이다니까. 그 다음 나연이는 대학생입니다. 이때 입니다도 뭐가 되죠? 서술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었다도 서술격 조사가 되고, 이었습니다도 서술격 조사가 되고.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 우선 서술어를 먼저 찾고, 그럼 이 전체가 전부 다 서술어가 되잖아요. 서술을 찾고 난 뒤에 앞쪽에 항상 뭐가 오냐면 명사가 올 거예요. 명사가 오고 난 뒤에 이로 시작하는 말이 있으면은, 이로 시작하는 말, 이때 이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서술격 조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관용격은 의 하나가 있고요. 자, 부사격 중요하다고 했죠. 자, 부사격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게, 에서, 으로, 그리고 와가가 있고, 자, 그러면 이때, 자, 이 와가라고 하는 녀석이랑 나중에 접속조사의 와가랑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 구분해 볼게요. 자, 그 전에 부사격 조사에서 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격 조사에서 에서가 있는데, 역시나 이것 두 개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형태가 같은데 결국에 다른 조사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에서가 나오게 되면 크게 둘 중 하나가 되겠네요. 주격 조사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부사격 조사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되겠죠. 자, 이때 주격 조사는 어떻게 되냐면 맨 뒤에 서술에 보면 어떤 행동이 나올 때 이 행위에 주체를 담당하고 있는 명사이며 그땐 에서가 주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뭐뭐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로 바꿀 수 있으면은 주격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두 번째, 부사격 조사는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 그 행동을 하는 주체, 즉 주어는 따로 있고 단순히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면은 부사격 조사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는 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문 두 개 볼게요. 자,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한다라. 우리 학교에서 시험 일정을 발표하였다. 자, 그러면 뒤쪽에 서술을 보면 축구 경기를 하는 거랑 발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축구 경기를 누가 할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주어가 되겠네요. 그럼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어디에서 하냐면 그 장소가 바로 우리 학교라고 하는 장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에서는 그렇죠.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왜? 단순히 장소고 주어는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우리 학교가 발표한 거죠. 가. 우리 학교가. 따라서 이때에서는 주격 조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구분할 수 있겠죠. 일단 서술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그 서술어를 하는 어떤 주체가 되면, 즉 누가로 변신이 가능하면 주격 조사에서구나 라고 보고, 두 번째, 주어는 따로 존재하면서 단순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부사격 조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 조사는 이제 와가랑 하고가 있다고 했고, 이 와가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리고 보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는, 도, 만, 요는 일단 꼭 기억하고 있고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뭘로 구분하느냐? 여러 성분에 쓰이면 보조사로 본다. 왜? 격조사는 성분 하나에 쓰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통해서 한번 조사 한번 찾아볼게요. 자, 동생이 언니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다. 그럼 동생이 할 때 이는 그렇죠. 주격 조사. 자, 언니의 그렇죠. 관용격 조사. 자, 에서는 책 읽고 있는 장소가 되겠네요. 따라서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책을 그렇죠. 목적격 조사가 되겠네요. 자, 군뱅이가 매미가 된다. 그럼 맨 뒤에 된다가 있죠. 따라서 앞에 오는 거는 그렇죠. 복격 조사가 되겠네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주격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야. 부르는 말이죠. 따라서 혹격 조사. 자, 오늘은 바로 한글날이야. 이때 은 주격 조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은은 보조사. 자, 그 다음에 이하는 이하는 처음 보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한글날 이 다가 되죠. 서술어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서술격 조사가 됩니다. 자, 개나리와 진달래가 예쁘게도 피었어요 할 때 이때 와는 개나리 진달래 두 개를 연결해 주니까 접속 조사. 그럼 진달래 갈 때 가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예쁘게도 피었어요 두 개는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같이 보기로 했던 자, 와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와가. 자, 이 와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접속 조사의 와가가 있고 그 다음 부사격 조사의 와가가 있습니다. 일단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접속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 두 개를 접속하는 거니까 이 와 앞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체언, 즉 명사가 있어야 되고 뒤쪽에도 명사가 와서 두 명사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and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런데 부사격 조사는 이 부사격 조사가 붙는 순간 문장 성분이 뭐가 되냐면 부사어가 되겠죠. 부사어. 따라서 와가 붙는 말이 여기까지가 부사어 기능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언이 와서 얘네를 꾸며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따라서 정리해볼게요. 심플하게 기억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명사 두 개 사이에 있다. 접속조사. 명사, 뒤쪽에 명사가 아닌 것이 있다. 그러면 부사격조사. 이유는 뒤쪽에 있는 말을 꾸며줄 테니까.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예문을 볼게요. 철수와 영희가 만났다랑 철수가 영희와 만났다. 내용은 똑같잖아요. 철수, 영희 둘이 만난 거. 근데 Y의 위치가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이 Y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철수와 영희가 만났다면 철수 명사, 영희 명사 두 사람을 연결해주고 있네요. 따라서 접속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철수가 영희와 만났다면 영희와 만났다를 연결해준다라고 보긴 힘들겠죠. 그쵸? 오히려 만났다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와는 부사격 조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시고, 자, 여기까지 이제 조사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쭉 다 정리를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리와인드만 하나 하면, 자, 이 중에서 일단 조사의 종류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격조사, 두 번째 접속조사, 세 번째 보조사. 이 중에서 격조사 7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부사격조사 조심. 그 다음에 보조사. 보조사는 어떻게 찾는다? 여러 성분에 쓰일 수 있으면 보조사라고 기억한다. 하지만 대표 보조사는 기억한다. 은, 는, 도, 만, 요. 접속조사는 명사, 명사 사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먼저, 자, 교재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제를 먼저 풀고 난 뒤에 저랑 같이 보면 더 도움 될 거예요. 그러면 잠깐 멈추고 난 뒤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기출 OX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밑줄을 보게 되면 지금 보조사를 찾는 문제고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자, 격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거죠. 이유는 자격을 부여하고 문장 성분을 만드는 조사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보조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게 아니죠. 즉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만이 있겠죠, 일단. 그럼 만을 약간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삼촌만 밤에 글을 썼다. 즉 주어 자리에 많이 와도 되죠, 그쵸? 따라서 보조사로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O. 자, 2번. 선수들은 오늘 간식을 먹었다. 가능하죠, 그쵸? 역시나 은도 보조사로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O. 3번. 한태가 있는데 이 한태를 앞쪽으로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면 내가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그쵸? 나한테 친구가 가방을 선물했다면 내가 받는 거겠죠.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따라서 이때 한테는 보조사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방을 선물했는데 친구한테 선물을 한 거니까 이때 한테는 부사격 조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사격 조사. 따라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중요한 부사격 조사는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에게, 에서 으로 와가 중에서 에게가 있죠? 친구에게,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 에게를 약간 구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한테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한테랑 에게는 같은 거예요, 결국에. 따라서 부사격 조사라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4번에 도가 있는데, 자, 아이들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따라 도도 보조사로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갈 텐데, 18번 문제가 지금 17번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정답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64%. 자, 보조사 찾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 요거 문장 잘 봐야 돼요. 자, 영어야 철수가 도사지, 이거를 영어를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영어야, 이거 영어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어는 철수가 도사지라고 해서 이때 야가 영어라고 하는 걸 뭐 해주고 있는 거냐면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조사로 볼 수 있겠죠. 정답은 O. 자, 이번엔 는. 이제 는 나오면 그냥 보조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O. 자, 3번 만. 역시나 보조사죠. 보조사 O. 자, 4번에 처럼이 있는데 보세요.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인데 처럼을 그로 옮기면 아이가 그처럼 순진하다. 뜻이 달라지죠, 그쵸? 따라서 이때처럼은 보조사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순진하긴 순진한데 아이처럼 순진하다, 즉 아이처럼이 순진하다라고 하는 서술을 꾸며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로 보느냐? 그렇죠, 부사격 조사로 보는 겁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19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에 지금 사전 정보가 쭉 나오는데 사전에 일단 이 조라고 적혀 있는 건 조사라고 하는 뜻이고요. 둘 다 조사. 자, 에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격조사인데 무슨 격조사냐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주는 격조사. 이때 처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장소. 그럼 장소를 나타내는 격조사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진행 방향. 역시나 격조사네요. 세 번째 접속조사가 있네요, 지금. 자, 에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격조사인데 보니까 격조사인데 처소의 부사어임을 알려주는 거랑 출발점의 부사어임을 알려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1, 2번은 두 개를 묶을 수 있겠네요. 부사격조사로. 근데 세 번째는 격조사인데 이번에는 주어니까 주격조사구나. 조금 다르겠네요. 자, 그러면 1번 해볼게요. 자, 네모 2번. 네모 2번에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 그럼 밥과 국을 잘 먹은 거죠. 따라서 이때에는 접속조사를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세 번째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 할 때 한다. 누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부사격조사가 되겠네요. 근데 세 번째는 지금 주격조사니까 정답은 틀렸죠.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례를 이제 어디로 이제 연결시키면 되냐면 우리 학교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는 거니까 에서의 첫 번째로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번. 자, 네모 1에 동그라미 용례 쓰인 에를 에서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군. 그러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은 방금 집에 왔다.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 자, 첫 번째 집에 왔다면 집에 도착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 그럼 집에서 출발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따라서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에 역시나 사전 정보에 지금 과라고 하는 조사가 나오고, 자, 일단 네모 1의 동그라미 1번은 격조사. 그럼 부사격조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비교하거나 기준을 삼는 격조사. 두 번째 역시나 격조사. 함께 하는 것. 세 번째 상대하는 격조사. 그러면 네모 1은 전부 다 무슨 조사? 그렇죠. 부사격조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접속조사가 되겠네요. 따라서 과 앞 뒤에 명사가 있고 과 앞 뒤에 명사가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기억에는 기억. 그럼 비교나 기준을 삼는 부사격조사입니다. 낯선 사람과 잘 사귄다. 그러면 잘 사귀는데 낯선 사람이랑 지금 비교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럼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사귀는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랑 사귀냐면 낯선 사람이랑 사귀는 거죠, 그쵸? 따라서 내가 사귀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낯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세 번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X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 니은에는 니은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 그러면 형님과 함께 다녀온 거겠죠? 따라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자, 요거는 이제 보기에 예문이 나오고 난 뒤에 선지가 나오니까 선지를 보고 바로 예문을 찾아볼게요. 자, 1번. 격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올 수도 있군.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지 볼게요. 자, 민수가 운동을 싫어한다. 근데 민수는 운동은 싫어한다. 보조사가 격조사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예문이 되겠네요.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앞에 오는 말에 받침 유무에 따라 조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면 형 뒤에는 은을 사용하고 나 뒤에는 는을 사용하는 거죠. 이유는 받침 있으면 은, 받침 없으면 는 사용하는 거니까.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3번. 보조사는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고 그러면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체언 뒤에 붙는 건 당연하고요. 부사 뒤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일단은. 자, 세 번째 예문에 보면 자, 무엇을 할 때 무엇이라고 하는 대명사 뒤에 붙었죠. 따라서 체언 뒤에 붙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어서요 읽어보세요 할 때 이때 요가 어소라고 하는 부사 뒤쪽에 붙어 있겠죠, 그쵸? 따라서 어서라고 하는 부사 뒤에 붙어 있으니까 부사 뒤에 붙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조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때 격조사 뒤에만 붙을 수 있고 확인해 볼게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해서 이때만 보조사 으로는 격조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보조사는 격조사 앞에 붙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뒤에만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쭉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빈칸 총정리하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1번. 자, 조사는 뭐 뒤에 붙는다. 그렇죠. on 뒤에 붙어서 사용된다. 자, 이번에 조사는 문장 안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그렇죠. 격조사, 그 두 단어를 이어주는 접속조사, 세 번째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주격조사는 이를 언제 쓸까요? 받침이 있을 때, 즉 자음 뒤쪽에서. 그럼 가는 언제 사용할까요? 그렇죠. 모음 뒤쪽에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깨서는 언제? 앞에 있는 사람이 높임 명사일 때. 그럼 에서는 언제? 앞에 있는 게 단체 명사일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3번에 을르는 무슨 조사? 그렇죠. 목적격 조사고요. 자, 에에게 에서 으로는 그렇죠.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그다음 5번. 자, 그분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할 때 이셨습니다. 무슨 조사일까요? 서술어 부분에 명사가 있고 이로 시작하면 그 끝까지가 전부 다 서술격 조사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서술격 조사입니다. 자, 사과는 맛있다 해서 이때 사과는이 지금 주어 자리에 쓰였는데 무슨 조사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격 조사는 아닙니다. 절대 보조사로 보는 겁니다. 자, 7번. 문법은 암기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때 아니야 앞에 가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복격조사. 진수는 키가 크다 해서 이때 가는 뒤에 되다 아니다가 아니면 전부 다 주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8번. 배는 사과와 다르다 할 때 이때 앞에는 사과 뒤쪽에는 다르다. 그러면 다르다를 꾸며주고 있구나. 따라서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자, 이번 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자, 그러면 차지했다 누가? 우리 학교가 차지한 거죠. 따라서 이때에서는 주격조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자, 어제 영희를 만났어요 에서 이때 요는 자 보조사인데 자 보조사에 성격 하나 추가로 알아두고 갈게요.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문장에서 생략은 가능합니다. 없어져도. 따라서 생략 가능하다는 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조사 생략 가능하다는 개념 가지고 합성어에서 통사 비동사 따질 때 그거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보조사는 생략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 자, 이 조사에서 이 조사 파트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하고 외워야 되는 건 꼭 외우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